밝기는 가까울수록 제곱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이 1만 광년 거리에 있었는데 그 밝기가 1인 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1만 광년이 아니라 1억 광년 떨어져 있는 밝기가 1억인 은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주에서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가령 내 옆으로 시속 100km로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자동차의 속도는 지면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속도일 뿐이죠. 만약 그 자동차가 적도 궤도에서 자전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면 우주로 올라가서 예를 들어 L2 라그랑주 점에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자전 속도인 약 시속 1600km에 자동차의 속도를 더한 시속 170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지구도 태양을 약 10만 6천 km의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고 태양도 우리 은하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면 우리 은하도 안드로메다 은하와 중력으로 인해서 가까워지고 있고 국부 은하군 전체가 인접한 다른 은하군들과 미약한 중력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속도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상대 속도만 존재할 뿐 절대적인 속도는 없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진 중심점을 기준으로 삼는다거나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빅뱅은 우리 우주 전체가 팽창한 것이어서 우리의 우주 전체가 우주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밤하늘의 천체를 볼 때에도 그 천체의 실제 밝기를 알려면 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밝기는 가까울수록 제곱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이 1만 광년 거리에 있었는데 그 밝기가 1인 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1만 광년이 아니라 1억 광년 떨어져 있는 밝기가 1억인 은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본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 다른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번의 주제는 밤하늘에 있는 천체들 중에서 특히나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별이나 은하까지의 거리를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디서나 완전히 동일한 밝기를 지닌 천체가 있다면 우리가 관측을 하는 밝기와 실제 그 천체의 밝기의 차이를 통해서 그 천체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게 상대적인 우주에서 그런 게 존재한다면 말이죠. 우주에서 갑자기 엄청난 밝기를 내는 초신성 현상은 대부분 초거성이 수명을 다해서 중심에게 붕괴로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때의 밝기는 엄청나서 웬만한 은하보다도 밝게 빛나게 되는데요. 이론적으로 우리 은하 밖에 아무리 큰 별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관측을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다면 망원경이 아니라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재미난 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항성마다 그 질량이나 구성 성분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형태나 밝기에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초신성이 폭발을 했다고 해도 그곳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그 초신성의 규모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최대의 광도와 밝기의 변화가 일정하게 일어나는 천체가 있습니다. 바로 1A형 초신성 폭발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1A형 초신성 폭발은 항상 같은 광도 변화를 보이는 현상으로 우주에서 어디에서 발생을 하든 같은 밝기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주의 표준 촛불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실 우리가 멀리 떨어진 은하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와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이유는 1A형 초신성 폭발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천체가 발견되었는데 이 천체가 별인지 은하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서 1A형 초신성 폭발과 같은 형태의 광도 변화가 관측이 됩니다. 이때의 광도가 1000만 광년 떨어져 있던 은하에서 발견된 1A형 초신성의 0.01배에 불과했다면 이 A라는 천체는 사실 1억 광년 떨어진 은하라는 것이죠.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뉴스에서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발견했다는 뉴스를 볼 수가 있게 된다면 1A형 초신성 폭발을 관측을 했다는 의미이고 이로 인해서 그 은하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알 수가 있으며 초신성 폭발 전에 해당 천체의 밝기를 이용해서 얼마나 큰 은하인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주에서 절대적인 광도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찬드라세카 한계 질량입니다.
제 채널에 자주 등장해서 이제는 다들 익숙할 용어인 찬드라세카 한계 질량은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백색 외성이 중성자로 붕괴하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질량입니다. 수학적 계산에 의하면 백색 외성이 약 태양 질량의 1.44배를 넘게 된다면 전자 축태압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를 하면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1A형 초신성 폭발은 찬드라세카 한계에 인접해 있던 백색 외성이 어떠한 이유로든 한계 질량을 넘어서는 순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가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쌍성 중에 하나가 먼저 폭발해서 백색 외성이 되고 동반성이 적색 초거성이 되는 과정에서 초거성의 가스가 백색 외성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 백색 외성이 찬드라세카 한계 질량 근처에 있었다면 한계 질량에 도달할 때까지 가스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이고 어느 날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백색 외성이 태양 질량의 1.44배를 넘게 되는 순간 일어난다는 중요한 이런 변수들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A형 초신성 폭발의 광도는 항상 비슷한 광도를 보이게 되고 우리는 이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은하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고 심지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것조차 이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존재하는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먼 은하까지의 거리와 우주의 나이, 우주의 가속 팽창, 암흑에너지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1A형 초신성 폭발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1A형 초신성 폭발의 기본 속성이 우리의 예상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우주의 나이도, 우주가 가속 팽창 중이라는 사실도, 그리고 암흑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전부 다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에너지에 대한 가설이 나온 이유 자체가 1A형 초신성 폭발 관측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다양한 1A형 초신성 폭발을 관측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은하까지의 거리를 규정을 할 수 있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더욱더 극단적인 적색 편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거리는 곧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의미였고 중력이 만연한 우주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가 가속을 팽창을 한다는 의미는 무언가가 우리가 모르는 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1A형 초신성 폭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결론이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럴만.